공식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입니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그래서 뭐 공식인데 많이는 안 배우고요. 기본 교과에 나오는 공식이 우선 공식부터 써보면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입니다. 아, 얘는 무슨 말이에요? 시그마 플러스 시게 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N까지 합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무슨 수열이에요? 무슨 수열이에요? 공차 수열이요? 등차 수열이요. 등차 수열이요. 그죠? 등차 수열. 뭐라고요? 등비도 되지 않아요? 얘가요? 논문 쓰세요. 자, 등비 논문 씁시오. 자, 등비. 등차죠? 등차. 안 돼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우리 이미 얘를 구할 줄 알아? 공식이 뭐야? 2분의 함수 n 초함 1 마랑 n이잖아요. 이게 공식입니다. 근데 좀 이쁘게 주로 이야기할 때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답을 하죠. 시그마 K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K 공식. 시그마 K 공식. 자, 1부터 10까지 합입니다. 뭐예요? 55.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래도 외우는 건 아닌데 많이 해보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 그래서 55.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겠지 학습적으로. 2의 10제곱이 얼마예요? 1024. 이걸 우리가 외웠나요? 막시 써가지고 2의 10제곱 1024 2의 10제곱 1000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외워지잖아요. 그렇듯이 시그마 1에서 1항에서 10항까지 1부터 10까지의 합을 55가 모를 정도가 되면 저 공부 진짜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많이 안 하는 거고. 자, 우리 얘는 증명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그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거듭 제곱입니다. 거듭 제곱. 그러면 지금은 K의 합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K의 제곱의 합을 볼 거고 풀어쓰시면 1제곱, 2제곱, 3제곱, 땡땡땡 n제곱까지 합이라 그래서 한글로는 1부터 n까지 제곱수의 합이 되겠죠. 그죠? 공식부터 써보면은 얘는 6분의 저기 있는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 왜 되는지 한번 보겠고 오히려 여러분만은 해주겠죠. 나중에 증명 학기 가지고 대부분 다른 이제 굳이 그러니까 좀 상위권이 아니면은 증명 안 해줘요. 증명해줄 시간에 차라리 외우라고 하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증명 잘 안 해주는데 그럼 증명을 해주는 애들이 뭐 증명이 중요해서 해주냐? 증명이 안 어려우니까 해주는 거거든. 궁금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걸 좀 해소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고. 아무튼 자 얘는 그러면 증명 이전에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10제곱까지 합이에요. 공식 쓰면 6분의 한번 써보자 이겁니다. 뭐예요? 10, 11, 21, 3, 2, 6, 3, 7에 21, 2, 50, 얼마에? 30 곱하기 15. 385. 385. 그죠? 이것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외워져.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제곱수의 합은. 이렇게 되고 다음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세제곱의 합입니다.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땡땡땡 N세제곱 소위 말하면 세제곱수의 합입니다. 얘는 공식이 뭐가 되냐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많이 보내죠?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세 개의 공식을 외우는데 그나마 이제 처음 외울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얘 정도야. 얘는 우리가 이미 알거든. 그리고 세제곱의 합은 어쨌든 그거 제곱이거든. 외우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증명은 어떻게 되냐? 증명은 내일 하게 되는 그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로 증명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래서 내일 하나 할 거고 지금 오늘 하는 증명은 대표적인 증명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지금 항등식을 이용하는 건데 요거 하나 증명해 보면
우리가 이제 시그마 K 제곱을 증명하는 거니까 항등식에서 그 K 플러스 1의 세제곱 여러분씩 알죠? 전제식 알죠? 뭐예요? K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죠. 거기서 K 세제곱만 넘길게요. 그럼 뭐예요? 빼기 K 세제곱 3K 제곱 3K 플러스 1 돼요? 당연한 거죠. 항등식 곱셈 공식. 자, 여기 K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할게요.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문자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 축차 대입이라고 한다 그랬죠? 축차 대입. 그냥 알려주면 좀 이름을 알아둡시다. 홍규 씨 이름을 좀 알아두라고. 중차 대입. 스튜던트 좀. 자, 1 대입하면 뭐예요?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은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맞죠? 자, 2 대입하시면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입니다. 3 대입하시면 4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1입니다. 땡땡땡. n 대입하시게 되면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n의 세제곱은 3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뭘 할 것 같아요? 변변변? 좌변, 좌변, 우변, 우변, 변변끼리 더합니다. 그럼 더해 주시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워지죠. 좌변은 우선. 그죠? 그럼 좌변은 뭐 남아요? 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1 남죠? 그죠? 자, 우변은 줄끼리 더할 거예요. 줄끼리. 요 줄만 먼저 더하시면 3으로 분배돼요. 3으로 묶이잖아. 근데 3으로 묶고 나니까 1제곱부터 n제곱까지 합이잖아. 뭐야?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이지. 시그마로 바꿔주면. 자, 두 번째 줄. 여기 더하시게 되면은 얘도 3으로 묶어주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얘는 k죠. 그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줄 여기 더해주는데 물론 얘도 시그마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뭐 굳이 그냥 바로 1이 몇 개? n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순차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k제곱을 증명하려면 시그마 k를 알아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위에서 했던 것처럼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모르는 애는 뭐예요? 얘예요. 얘 빼고 다 알죠 그럼. 이 항에서 정리하면 되겠죠. 방향은 이렇다고. 정리는 한 번만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얘만 냅두고 우선 싹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좀 정리 좀 해보시면 얘 뭐예요? n세제곱 3n제곱 3n이야. 그지? 그러면은 얘 넘어오면은 2n이야.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요것만 이항해서 나누면 빼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제곱은 여기서 이거 빼면 된다고. 자, 여기가 뭐야? 근데 이거 잘 보니까 n세제곱 3n제곱 2n이거든. 이 수분에 보여요? n으로 묶어주시면은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예요. 그죠? 뺄 건데 굳이 인수분해 왜 해요? 하겠는데 이 항에서 넘기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에 n의 n 플러스 1이에요. 공통인수를 묶으려고. 자, 통분 2로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2분의 2죠.
분자에 보면은 공통 인수가 n의 n 플러스 1 보여요? 자, 묶어주시면 앞에는 뭐 남아요? 2n 플러스 4 남아요? 뒤에는 뭐 남아요? 3 남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2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을 나눠서 6으로 바꾸면 이게 공식. 전혀 복잡한 건 없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돼서 분수, 통분, 문자 나중에 내신하실 때 이런 거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별거 없죠? 항등식,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신 분은 그럼 당연히 참고로 요 이제 K 세제곱 공식은 어떤 항등식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냐면 K 플러스 1의 4제곱 항등식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얘는 엄밀히 말하면 전개식에서 곱셈 공식으로 외우진 않았죠. 외우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그 조합하면서 했냐? 아는 사람 있나요? K 4제곱이고 K 세제곱 계수 뭐예요? 아는 사람 있나? 조합할 때? 안 했네? 자, 됐어? 자, 직접 하면 되지? 어이씨, 제곱하면 될 거 아니야? 4. 응, 4야. 참고로 4고요. 그냥 알려만 드리면은 4. K 제곱은 6. K는 4. 얘는 1이에요. 이렇게 되거든. 나중에 확통 가면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공식 3개 가르쳤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제 됐고, 증명은 오히려 증명은 찌끄러기고, 공식 외워야 돼요.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원쌤이 알려줘. 왜? 수원쌤이 알려줬어. 상수했다. 상수? 수원쌤이 알려줬다. 아, 잘했어요. K 4제곱은요? 자, 그래서 선생님? 네? K 4제곱은요? 아니에요. 그래서 3개만 합니다. 3개. 네. 3개만 하고 실제 요까지가 좀 일반적으로 애들이 외워야 되는 거고 요거나 똑바로 외우셔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오늘 시험 문제도 그렇게 좀 냈는데 이걸 가르쳤어요. 문제 이렇게 냅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M까지 K의 이 공식을 쓰래. 이거를 예를 들어. 그럼 당연히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저 공식에다 뭘 대입한다는 느낌보다도 이 공식의 의미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은 1부터 N까지 합이야.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은 1제곱부터 N제곱까지 합이고 이 해석한 의미를 좀 담으시면 얘는 1부터 N까지 합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2분의 M의 N 플러스 1이겠죠. 그죠? 여기를 못 봤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자, 시그마 i는 1에서 i 제곱을 i는 1에서 k까지 i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또 얘는 뭐야?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k 제곱까지 더하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6분의 k에다가 k 플러스 1에다가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다가 장난질 친다고 틀리시면 안 되겠다. 1차적으로. 됐죠? 자, 그 밖에 우리 2개만 알고 가면 좀 허전하니까 이제 2개만 더 알려드립니다. 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K-1입니다. 자, 얘는 우선 뭐냐?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얘가 뭔지 우리가 한번 이끌어 보겠는데 두 부류거든? 한 부류의 학생은 얘를 보니까 얘가 등차야. 아, 그럼 등차니까 합공식이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람 을 해서 뭐가 나와? n제곱이 나와. 이렇게 하는 부류가 한 부류고 다른 부류는 이제 시그마 공식을 배웠으니까 시그마를 찢어.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K는 1에서 N까지 K 빼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1 이렇게 찢어. 그러면 얘는 배운 공식이 있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N의 N 플러스 1에다가 얘는 빼기 N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n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일반항에 등차 있으면 굳이 시그마 공식으로 찢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등차 합하는 걸 더 선호하긴 합니다. 어쨌든 공식입니다. 하나 외웁시다. 얘는 뭐예요? n제곱입니다. 얘가 뭐야? 풀어 써보니까 얘를 풀어 쓰면 뭘 의미하는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땡땡땡 2n-1이야. 아, 한글로는 뭐라 그래 우린 이런 거를? 1부터 연속한 뭐야? 홀수압입니다. 아, 1부터 연속한 홀수압은 어떻게 구한다? 결론이 개수에 제곱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1부터 연속한 홀수압은 개수 제곱하면 된다고. 1, 3, 5, 7, 9 더하래. 얼마야? 5개 더 했잖아. 25라고. 됐어요? 이렇게 좀 기억하자. 알아두면 유용하니까 이 정도 알아두자. 배경 지시고. 몰라도 문제 못 풀겠니? 아씨 이거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쉽게. 됐고, 다음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K 플러스 1입니다. 자, 우선 얘도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드리는 공식을 안 외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외우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그마 공식을 써서 풀어요. K는 1에서 N까지 K의 제곱 더하기 K죠. 그죠? 그럼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면 앞에 거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고 뒤에 거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지. 그죠? 이거를 정리를 하니까 나오는 식이 뭐냐면은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입니다. 뭐래. 자,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입니다. 종이 차례.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하나 좀 공식을 외워두는 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얘는 참고로 풀었으면은 무슨 의미냐? 풀었으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이런 소리잖아. 이웃한 두, 그러니까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와서 이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 밑에 써드리는 거 내가 이제 2개 더 알려준다 그랬거든? 왜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자, 2개 더 알려준다 그랬는데, 이 밑에 있는 노란색을 여러분이 더 잘 외우라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얘를 잘 외우기 위해서 알아두려는 거야. 이거를 보면은 제가 좀 더 잘 외워질 거야. K는 1에서 N까지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잖아? 연속한 세 수의 곱의 합이 되잖아? 그럼 얘는 참고로 뭐가 될 것 같아요? 4분의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3이 돼요. 일반화가 돼요. 그래서 연속한 2개 곱하시면은 2개 곱하면 3분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쓰면 되고, 연속한 3개 곱하면 4분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야. 많이 있진 않은데 얘를 알아두시면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알아두실 수 있겠다. 이거. 됐어요? 요거 증명은 위에 거 정리해가지고 내려오는 방법이 하나고,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항등식 세워가지고 아까 예증명할 때 축차 대입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항등식 세워서 하는 방법은 참고로 이런 겁니다. K의 K 플러스, 이건 좀 알아. 이건 K의 K 플러스 1 하고 K 플러스 2 이렇게 있고, 여기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한, K 플러스 2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느낌이긴 한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K의 K 플러스 1인데, 이 식 잘 보시면 계산하면 뭐 나와? K의 K 플러스 1로 분배되잖아.
이렇게 분배하면 뭐 남아요? 3에 K에 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계산이 어렵습니까? 아이디어가 어렵죠.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두 항의 뺄셈으로 나타낸다는 아이디어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축차 대입을 K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어봐요. 1 대입하시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0 곱하기 1 곱하기 2 이게 3 곱하기 1 곱하기 2 대입하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땡땡땡 N 대입하시면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 빼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는 3에다가 N에 N 플러스 1이죠. 그나마 공식을 암기하시려는 분들이 좀 더 이해를 수월하게 하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변변변 더해요. 근데 좌변을 싹 더하시면은 얘랑 지워지고요. 얘랑 지워지고요. 얘랑 지워져요. 근데 이 자식이 어차피 0이에요. 그럼 좌변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기다 쓸게요. n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밖에 안 남고요. 좌변은. 자, 우변은 뭐 남아요? 3으로 묶어주시면은 3 하고 시그마로 처리하시면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에 k 플러스 1 남습니다. 우변이. 그래서 3으로 나눠서 공식 증명.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얘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얘가 n 3개, 4개, 5개 확장이 돼도 일반화가 됩니다. 그렇다. 요거까지 해드렸어요. 많이 해드렸으니까 아무튼 이거 공식 5개 외우세요. 네. 됐어. 시그마 K 공식 더입제고 됐고, 다음은 요거 이제 우리 어제 뭐 했던 마침 어제 했죠. 반가운 내용이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수열합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수열합인데 여러 가지라고 봤죠. 뭐 꼴랑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부분 분수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 케이스하고 두 가지 배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마침 공수 2에서 부분 분수를 했습니다. 부분 분수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분 분수 변형. 공수 2 안 하는 황슈한테 물어봐야죠. 부분 분수 변형 어떻게 해요? A, B 분의 C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B 빼기 A 분의 C 곱하기 A 빨리 불러. 씨. B 빼기 봤죠? 내 얘기죠. 저런 애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A 분의 1 응? A 분의 1 빼기 B 분의 1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해하시고 쪼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3개짜리는 형시우 A, B, C 분의 D는 A B AD요? A B AD요? A B 뭐래 진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해하시고 쪼개면 되죠. A, B 분의 1 빼기 B, C 분의 1 이렇게 할 일 거의 없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시중 문제집에 이 3개짜리 분모 곱한 거 부분분수 나오면 그게 심화였어. 1등급 만들기 막 그런 데 있었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저거 배우면 아는 거고 안 배우면 모르는 건데 무슨. 그죠? 근데 요즘에도 많이 하는 추세니까 이 정도 알아줍시다. 몇 개 연습만 좀 해보면은 많이 나오는 거죠. 뭐 n에 n 플러스 1분의 1 부분분수 변형하시면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하면 1이니까 하나마나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그죠? k에 k 플러스 2분의 1 3 합시다.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부분분수 변형하시게 되면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2분의 3이고요. 바로 쪼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 분의 4입니다. 부분분수 변형하시게 되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2죠? 분의 2죠? 쪼개면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만 해드리면 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케이스는 무리식인데, 무리식 나오면은
유리화하세요. 끝. 자, 우리식 나오면 유리화하시라고. 알겠습니까? 아니 계산되면 계산하시는데 예를 들어 뭐 시그마 이렇게 있어요.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인데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 분의 1 이런 거 계산하래. 근데 그냥 계산할 수 있으면 하세요. 1로 보니까 뭐야? 루트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아니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아니야. 계산할 수 있으면 하라고. 계산이 안 되니까 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는데 그 고민하는 순간 우리가 이런 애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식의 조작이 뭐가 있냐? 유리화가 있어. 그 유리화를 할 거야. 그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합차를 곱해. 요거를 곱해. 그러니까 일반항이 뭐가 되냐?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분모 뭐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예, 루트 K 빼기 루트 K 플러스 1 되죠. 그죠? 안 이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제 유리식에서 부분분수 변형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부분분수 변형할 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를 하니까 가능하면은 뒤에다가 큰 거를 쓰는 게 좋다 그랬거든? 큰 거를. 자, 유리화할 때는 합차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건데 마이너스가 있어도 돼요. 근데 있으면 좀 더러우니까 가능하면 나는 그냥 주로 앞에다가 큰 걸 줍니다. 자리를 바꿔서 앞에다가 큰 거를 주고 그래서 합차를 이거를 안 곱하고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거를 곱해요. 그럼 분모가 1 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항은 뭐가 돼요?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가 되겠죠. 자, 이거 처리하는 요령 아닌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은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요. 얘한테 먼저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해보세요.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12죠? 자, 시그마 여기로 들어가요. 빼기 루트 1, 루트 2, 땡땡땡, 루트 9, 루트 10이죠. 어디까지? 이거 잘못 썼구나. 루트 12죠. 10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빼는 거니까 잘 보면은 결국에는 중복되는 애들이 2번부터 10번까지가 중복이 돼서 빠져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건 뭐야? 루트 11 빼기 루트 1 남아요? 그죠? 이게 답이거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빨리 해보면 결국에 이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해보시잖아. 그러면은 앞에 거에다가 시그마를 1부터 넣어봐. 2, 3, 4야. 안 썼는데 뒤에다가 시그마에다가 넣어봐. 1, 2, 3, 4야. 그러면은 둘이 중복되는 걸 처리했을 때 앞에 게 몇 개가 남는지 확인이 되거든. 하나가 남아. 이제 얘가 아니고 지금 얘가 1부터 대입하시면 2, 3, 4, 5, 6, 7, 8에서 11까지잖아. 얘는 1, 2, 3, 4, 5, 6, 7, 8에서 10까지잖아. 그럼 요 앞에 있는 애는 요 뒤에 하나가 남잖아. 그럼 얘가 하나 남으면 당연히 뒤에 있는 얘도 하나 남겠죠. 첫 번째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령껏 해서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나중에 연습해서 이따 교재에 있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보고. 자, 기본적으로 식처리는 그래서 두 가지 없어졌네? 가끔 이렇게 없어지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 번 들으면 없어지던데. 그런가? 그러네. 아, 없어졌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잘 봤지 아무튼? 어디 갔지?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를 좀 보면은 자, 3번입니다. 자, K는 1에서 15까지 쟤랑 3에서 15까지 쟤랑 빼래요. 그럼 저 뒤에서 일어나 있어야 돼요. 빼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해보니까 앞에 거는 시그마 안에를 전개를 해보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 3은 좀 빼낼까요?
3을 좀 빼내면 곱하기, 그럼 얘는 전개하면은 2k 세제곱 더하기 k 제곱이잖아. 그죠? 한 번 해봅시다. 이 정도 하면 되죠 우리. 자 그러면은 전개해서 하시면은 얼마야? 이게 지금 안에 게 전개하시면은 6k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이냐? 맞죠? 그럼 상수배는 앞으로 빼주시면 6 빠지고 시그마 k 세제곱, 3 빠지고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뒤에 거 마찬가지로 얘 전개하니까 뭐예요? 6k 세제곱이고 더하기 6k인데, 자 좀 특이한 게 얘가 지금 여기가 3항부터잖아. 우리가 이제 어제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에서 시그마 덧셈 뺄셈 합치려면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시작이 다르잖아. 이런 거 이제 조작을 좀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얘를 만약에 요만큼만 써볼까요? 지금 시그마 K는 3에서 15까지가 있는 건데, 내가 얘를 갖다가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로 하고 싶으면 1에서 15까지로, 그럼 뒤에다가 얼마를 빼줘야 돼요? 여기 일반항에다가 K에다가 1일 때랑 2일 때 대입한 거를 빼줘야지 되겠죠. 맞아요? 1일 때가 얼마야? 1 대입하니까 12야. 2 대입하니까 얼마야? 6이 12, 2는 4, 5니까 60이야. 천천히 하시면.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식을 시그마 성질, 시그마 시작하는 넘버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 시그마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요만큼 부호 빼고, 조만큼은 뭐가 되겠어요? 요만큼은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 6K 세제곱 더하기 6K에다가 빼기 얼마? 72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핑크를 갖다가 앞에서 빼내는 겁니다. 다시 여기에다가 뺄셈을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 굳이 찢을 필요는 없었네. 그러네. 그죠? 그냥 여기 전개한 것만 보고 바로 성질 쓰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 한 줄 더 쓰면은 시그마 앞에 거는 K는 1에서 15까지 6K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이고, 빼기, 이거 빼기입니다. 핑크는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 6K 세제곱 더하기 6K이고, 빼기 더하기 72,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앞에 있는 애는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 얘랑 이제 합쳐서 빼버리니까 요거 지워져요. 그리고 남는 게 뭐 남아요? 자 3K 제곱 더하기 6K 남죠. 3K 제곱 빼기 6K 이렇게 남겠습니다. 더하기 7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 계산은 시그마가 들어가고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3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공식에다가 15 대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6분의, 공식은 항상 수업 시간 내에 외우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황씨 불러보세요. 뭐예요? 왜 3이에요? 자, 뺐어요? 이거나 부르세요. 이거나 부르라고요. 그거요? 네. 뭘 모른 척하면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15, 그 다음에 16, 그냥 보고 해. 야, 내가 고개 팍 숙이고 보고 하라고. 31이요. 요겁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외워야 돼요. 수업 시간. 빼기 6 곱하기 시그마 K니까 뭐예요? 2분의 15, 16 되겠죠. 요따가 더하기 72 하면 된다. 산수야. 산수. 이런 거 누가 틀릴 것 같아, 시우야? 학교에서. 아니죠. 니네 반에서 한 명 틀리겠죠. 황지성을 가지네. 하나 틀리겠죠. 계산 문제야. 자, 유제 3번인데 여러분은 실제로 이걸 할 줄 아셔야 돼. 시그마 K 공식을 가르치고 했는데 뭐야?
이렇게 풀어 써준 수열의 합이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합을 구할 줄 아셔야 돼.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이러한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처럼. 그럼 이제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냐?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시그마 처리를 하셔야 돼요. 시그마 처리. 그리고 나서 공식을 써야 돼. 배운 시그마 K, K제곱, K 세제곱. 근데 문제는 시그마 처리를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 옆에다가 쓰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가 일반항을 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시그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가 계산하시면 돼요. 공식 써서. 응? 어려운 거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서 내려가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요걸 애들이 못하는 게 문제죠. 일반항을 못 찾죠. 일반항을 그럼 찾는 뭐 대단한 기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규칙성이고 수감각입니다. 자 보시면 내가 이제 일반항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이런 거 좀 따라 하셔야 되겠죠. 일반항을 찾을 거야. 그럼 일반항이 AN이잖아. 우선 AN이라고 써. 는 그리고 항을 잘 관찰을 해봐. 특징이 뭐야? 곱하기로 돼 있죠. 우선 두 개의 항이 곱하기로 돼 있습니다. 곱하기로 돼 있다. 관찰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선은 뭐 이제 각각의 나뉘어진 부분의 특징을 파악해서 찾으면 돼요. 앞에 있는 애 보니까 2, 4, 6, 20이야. 뭐야? 짝수야. 2배수야. 그러면은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2n이 되겠죠.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죠? 2n이 되겠네요. 그럼 뒤에 있는 애는 보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10제곱이야.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n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이게 일반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일반항 구할 때 그래서 이렇게 AN을 잡고 일반항의 구조를 보고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거든. 연습 좀 해보세요. 자, 정리하면 뭐예요? 그래서 여기 2n 세제곱인 걸 알아냈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 해야 돼? 시그마 처리하라고. 시그마. 자, 일반항에다가 2n 제곱, 2n 세제곱이라고 써도 돼. 여기는 어차피 n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열은 주로 k를 많이 쓰니까 바꿀게 그냥. 여기 2k 세제곱이라고 바꿀게. 그럼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쟤를 보시면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까지 더한 거죠. 그럼 요 2는 앞으로 빠지겠죠? 그럼 2는 앞으로 빼고 나면은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입니다. 뭐예요? 시그마 k의 제곱이죠. 다시 말하면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겠죠. 2분의 10 곱하기 11 얼마? 뭐라고요? 너만 대답해봐. 55죠. 55 제곱하면 얼마? 55 제곱하면은 2400. 좀 감도 없어요 진짜. 야 55 제곱이 2000대가 나오겠니 상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야 50 제곱해도 2500인데? 2000대인데요. 그러니까 얘네 55 아니야. 2000대 맞을래? 그럼 뭐 답하고 차이 나는 만큼 맞을래? 자 얼마나 대봐. 2000대 대봐 얼마요? 얼마 할까요? 2700이요. 2700이요? 네. 3025니까 얼마요 그러면? 어? 몇 대 맞아야 되는 거요? 계산 못해요. 이건 1학기 때도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이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알아둬야 되지 않냐? 55 곱하기 50 얼마예요? 170. 3025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3025라고. 아니 덧셈을 하면 되잖아요. 35 곱하기 35. 그냥 그냥 보여줄 테니까 알아서 터득하세요. 1225. 45 곱하기 45. 2025. 75 곱하기 75. 5625. 95 곱하기 95. 9025. 여기 있어? 곱셈 공식으로 유도 돼. 아이, 초등학생도 하는 것이. 부모님 알려주세요. 싫어. 뭔가 이렇게 탐구하는 게 좋은 자세지. 아니 모르겠다니까. 모르겠다고? 알잖아. 우리 원래 모르는 거 안 알려줘. 자,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잘 모르겠으면 더 고민하라고. 알았죠? 질문하지 말고 더 고민하라고.
25 곱하기 25 얼마? 25 곱하기 25요? 한 55는 55는 얼마냐고? 625요. 55는 얼마냐고? 625요. 55는 얼마냐고? 625. 안 해. 대충 감이 오죠? 10의 자리 하나 늘린 거 곱하시면 되겠죠? 뒤에는 25 달고 됐고 일반항 나타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계산 능력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시그마 처리에서 확보하는 거. 자 4번에 분수꼴로 주어져 있는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지금 3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딸 수가 있겠네요. 1하고 3이 있으니까 뭐 능력 되는 만큼 따면 되는데 가르쳐 드리긴 했으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항 더하기 3에 n-1 물론 바로 따시는 분은 바로 딸 겁니다. 아마 이렇게 3n-2로 자 일로 와서 일반항이 그럼 뭐가 돼요? 시그마 k는 1에서 m까지 ak 3k-2고요 ak 플러스 1 3k 플러스 1이에요. 분의 1입니다. 계산하래요. 분모가 고비보이네. 부분분수 변형을 하고 싶죠. 그럼 얘를 갖다가 부분분수 변형을 하면은 뭐가 되냐? 시그마 쓰면서 바로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에서 m까지 자 찢어주면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얼마? 3분의 1이야. 자 앞에다 쓰자. 3분의 1 앞으로 빼서 그리고 찢어 쓰시면 뭐예요? 3k-2분의 1 빼기 3k 플러스 1분의 1 그죠? 자 그러면 3분의 1은 있었고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다가 1대 여기다가 시그마 치세요. 1부터 넣으시면 뭐예요? 1분의 1 2 대입하면 4분의 1 7분의 1 땡땡땡 3m-2분의 1이죠? 그죠? 자 뒤에다가 시그마 들어가시면 1 대입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7분의 1이죠. 땡땡땡.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은 처음이라 써드리는데 그럼 마지막은 마이너스 3m 더하기 1분의 1이거든. 그러면 결국에 지워지는 부분이 이만큼이 지워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요렇게 남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학습량의 비례로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 과정 안 거치시고 3분의 1에 대입해 보니까 앞에 거 하나 남고 뒤에 거 하나 남으니까 하나하나씩만 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안 되면 처음에는 어쨌든 요 과정 거쳐서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등차를 제외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똑같은 문제가 유리식에 있는 거예요. 시그마만 없죠. 그죠? 얘를 갖다가 풀어 써가지고 이걸 풀어 써줘가지고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여기다가 1 대입해가지고 지금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이게 이제 유리식에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갖다 여러분이 시그마 처리해서 할 필요까지는 굳이 없겠지만 그래도 대수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해봤으니까 연산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됐죠? 그리고 방금 여기에서 요 빨간색 3 요 3의 정체는 결국에 뭡니까? 여기에서 얘 일반항 쓰기 전에 얘가 등차라는 것만 알고 여기에서 얘를 부분분수 변형을 하시게 되면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니까 AK 더하기 1 빼기 AK 분의 1 하고 찢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AK 더하기 1 빼기 AK K 플러스 2항에서 K항을 뺀 거 이게 뭐야? 이게 공차죠. 여기 써있던 3의 정체는 저기 있던 공차가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각은 하시고 단순 계산놀이 하지 말고 아까 전에 한번 했어요. 파이팅 하시고 됐습니다. 여기까지고 유제 4번이나 하나 해봐요. 어떻게 돼요? 유리화하시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는 개인적으로 유리화를 좀 큰 걸 앞에 쓰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이렇게 써있는데 여러분들 잘 안하니까 이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줘서
4K 플러스 5 요거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해주시면은 분모의 마침 얼마 나와요? 마사 나와. 약분하니까 시그마 처리하면은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마이너스 루트 4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4K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처럼 시그마에다가 1부터 앞에 거에다 넣으시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가고요. 마지막이 마이너스 루트 20 아니네 81 이렇게 되네요. 아, 뭐래? 저 그 다음에 뒤로 시그마 가시면 플러스 1 대입하면은 뭐야? 9야. 줄 맞췄으면은 플러스 루트 9 플러스 루트 13 댕댕댕 플러스 루트 85가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워지니까 남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플러스 루트 8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없고요. 자 이제 뒤에 오늘은 다시 앞으로 가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여러분이 학습량이 부담스럽진 않은데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수능을 볼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죠? 어제 그 발표되는 거 봤어요? 그 교육혁신위원회인가? 2033년? 초등학교 6학년? 수능 저기 뭐야 절대평가하고 단답형이고 저기 뭐야 소수령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너 그러면 몇 년 꿇어야 되냐? 진짜 몇 수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교육적인 얘기만 하는데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 뒤집어 잡기는지. 자, 가능하겠니? 씨 수능이 단답형 서술형 채점을 어떻게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채점을 무슨 AI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무슨 문제 양성을 한다고 무슨 서술형을 비중을 낸다 그딴 소리. 초등학생 동생 있나요? 없으면 관심 없는 거고 있는 사람은 좀 관심 가지셔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시험 볼 때인데 우리 아이도 초등학생인데 참 내가 볼 때는 대통령 바뀌면 없어질 거야. 분명히 또 들어엎을 겁니다. 작년에 보세요. 재작년에 그 킬러 문항 배제 그런 얘기 해가지고 대통령이 잠깐 들러가지고 야 킬러 빼. 네 그래가지고 뺐다가 그게 뭐야?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귀납이라는 국어적 의미는 아나요? 국어원단이잖아요. 네. 귀납의 국어적 의미는 아나요? 네. 뭐예요? 네? 연속적. 그런 거예요. 국어적 의미가 귀납의 뜻이 연속적이에요. 네. 너 좋아하는 그 챗 GPT나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귀납이 연속적 맞지? 이렇게 물어봐. 뭐라고 대답해? 귀납이 뭐냐고 물어보지 말고 귀납이 연속적이라는 뜻 맞지? 이렇게 물어봐봐. 네. 아마 대답을 안 해줄 거야. 거부할 거야. 자,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의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뭔지를 배우셔야 돼요. 어떤 수열을 갖다가 정의,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거는 두 가지를 갖다가 제시해서 정의하는 거를 우리는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고 수열을 정의하는 걸 우리는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분한테 A1을 2를 줬어요. 그리고 AN 플러스 1은 AN 빼기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줬어요. 그럼 자 1항 2죠. 2항 뭐예요? 앞에 거에다 3씩 더하라는 소리 아니야. 5죠. 3항 8이죠. 4항 11이죠. 5항 14죠. 수열을 다 알아낼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한 항 사이에 관계식을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참고로 옛날 말인데 내가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쓰는 말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예전 용어로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관계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입에 점화식이 붙어서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점화식이라고 하면 저건 줄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해. 자, 그러면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 중요하겠죠. 어차피 처음 몇 개항은 니한테 주는 거고 니네가 뭔가 해석을 하고 주의하셔야 되는 건 2번이야. 근데 참고로 이거 이미 보는 순간 눈치 깐 사람 있겠지만 이 점화식의 정체는 뭐야? 등차 점화식이야. 등차 관계식이야,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니네가 대표적으로 저 관계식, 점화식을 4개는 외워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공부가 잘 돼 있는 분은 이미 외웠어요. 등차의 관계식, 등차 점화식 2개하고 등비 점화식 2개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나 몰랐으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등차 점화식 하나는 뭐냐? 정의에서부터 오는 n 플러스 1항은 n항에다가 상수를 더하면 된다. 우리는 그 상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공차라고 해요. 이게 하나 관계식이고요. 또 하나는 중항 관계식이에요. 가운데 거 2배 하시면 n 플러스 1항 2배 하면은 양옆에 거 더한 거랑 같다. 이것도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그래서 이거 2개가 등차를 의미하는 관계식입니다. 앞으로. 그럼 등비도 2개 있죠? 뭐 있어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등비야. 우린 이 상수를 뭐라 그래요? 공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중항에 대한 관계식으로 an 플러스 1항의 제곱은 양옆에 있는 항의 곱과 같아요. 이게 등비 중항 관계식. 자, 근데 어제 한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약간 고집 있어요. 응?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답에다가 이거를 명시를 하고 쓰실 때 내가 볼 때는 여전히 애매한 게 많습니다. 하첨자가 아직도 애매해요. 내가 볼 때는 자기 딴엔 이걸 하첨자라고 쓴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너무 애매해. 극단적으로 내려 쓰시려니까. 처음에 애초에 배웠을 때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돼. 아니 로그 기호 쓰실 때에도 밑을 극단적으로 내려 쓰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서 못 풀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100% 헷갈릴 텐데 왜 안 하지? 극단적으로 내려 쓰시려니까. 자, 4개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교사용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지침서 같은 게 있어요.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교과서에 보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보면은 지침서에 이런 게 있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런 처음 몇 개의 항과 관계식을 가지고 몇 번째 항을 알아낼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르치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몇 개의 항과 관계식을 주고 일반항을 구하게끔 가르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일반항을 물어보지 마라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얘는 적어도 이미 앞에서부터 알고 있던 등차 등비의 관계식이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A1이 3이야.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2야. 그럼 나는 얘가 등차인 걸 알아. 그리고 얘가 공차인 걸 알아. 그럼 얘는 일반항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 이미 앞에 거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요?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등차 등비 정도는 일반항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등차 등비가 아닌 점화식들이 당연히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그 무수히 많은 점화식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일반항을 물어보지 마라. 이런 건데 간혹 일반항을 물어보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버려요. 그렇죠? 정말 옛날 책입니다. 정말 옛날 책이고 일반항 물어보는 학교는 우리 동네에서 한 학교밖에 없어요. 북일고밖에 없어요. 북일고밖에. 아직도 물어보는 학교. 이게 니네 이전 교육과정부터 한 얘기야. 15개 전부터 일반항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르치고 자꾸 물어보는 학교가 북일고밖에 없어. 삼성구도 안 물어보고 딴 데도 아무 데도 안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일반항까지 구하는 걸 내가 바라진 않는데 대표적으로 점화식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fn이 상수면 이게 무슨 점화식이 되는 거야? 얘가 상수면 무슨 점화식이 되는 거야? 등차. 이게 등차가 되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요 점화식 하나 하고, 그리고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이라는 게 있어. 마찬가지로 만약에 fn이 상수면 얘가 무슨 점화식이 되는 거야? 등비가 되는 거야. 뭐라고요? 찾자가 들린 것 같은데? 치으셔서 들린 것 같은데? 헷갈리니? 2개 배웠는데? 진짜.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구하는 방법을 알려는 드리겠지만 내가 그래서 미리 앞에 그 잡소리를 좀 한 거예요. 이거 일반항 구할 필요는 원래는 없다고. 근데 이제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것 뿐이고. 자, 요지는 축차 대입입니다. n에다가 1 대입해보세요. a2는 a1 더하기 f1 n에다가 2 대입하세요. a3는 a2 더하기 f2 두 개만 쓰자. 그죠? 팔이 아파서 이제 자 n이 n에다가 n-1 대입하면 an은 an-1 더하기 fn-1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변변변 어떻게 하겠어요? 변변? 변변 조작 뭐 하겠어요? 변변 좋아하겠죠? 그럼 좌변에 우변에 겹치는 게 2번부터 n-1번 겹치냐? 지워지겠네? 자, 좌변에 뭐 남아? an 남지? 우변에 뭐 남아? a1 남지? 맞아? 자, 여기는 참고로 1부터 n-1까지 f에다가 대입한 거의 합이지. 뭐라 그랬어? f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한 거의 합이지. 뭐라고 쓰겠어? 시그마로 쓰겠죠. 그러려고 시그마 모르면 어떻게 써야 돼? f1 더하기 또 8이 떨어져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시그마 n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꾸 그냥 일반항은 k로 쓸게. 변수를 f k라고 하면은 k는 1에서 n-1까지 이렇게 돼요? 맞아요? 이 결과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축차 대입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얘는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a2는 a1 곱하기 f1 n에다가 2 대입하시면 a3는 a2 곱하기 f2 땡땡땡 n에다가 n-1을 대입하시면 an은 an-1 곱하기 fn-1 얘는 변변변 뭐 하겠어요 내가? 아까는 변변변 더했고 지금은 뭐 하겠어요? 곱하겠죠. 좌변끼리 싹곱하고 우변끼리 싹곱하시면 약분할 수 있는 게 2번부터 n-1번까지 약분이 돼요. 아까는 양변에서 소거가 된 거고 지금은 약분이 돼요. 곱하니까. 그러면 좌변에 뭐 남아? an 남지, 초째 줄에 a1 남지, 곱하기. 자, 얘는 f1부터 fn-1까지의 곱이죠. 그죠? f1, f2, fn-1까지의 곱.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지? 얘는 그래서 그냥 얘랑 비교하라고 같이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애는 얘.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시그마 아니냐? 시그마. 왜?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 썸. 곱을 나타내는 영어가 뭐예요? 곱이. D라고요? 곱이 D예요? 왜 D예요, 곱이? 곱이 왜 D야? 어? 아니 얘기해봐. D로 시작한 단어 중에 곱이 뭐 있어? 저는 디즐랜드. 자, 뭐라고요? 다트요? 아니 뭐 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어. 우리가 왜 저기 순혈할 때 했는데 순혈은 약간 좀 의미 좀 틀리나. 순혈은 좀 의미. 그 피 아니야. 근데 자, 피 맞긴 한데 순혈의 피는 그 피는 아니지. 순혈이 영어로 뭐예요? 됐어요. 아무튼 그 퍼뮤테이션이잖아요. 뭐라고요? 퍼뮤테이션.
약간 바보가 돼가는 것 같은데 얘가. 자 아무튼 이 고비 프로덕트입니다. 고비 프로덕트가 고비예요. 응? 좀 알아두세요. 나이도 있는데. P잖아요, P. 근데 이제 P를 갖다가 여기다가 쓰면은 P가 수학에서 쓰는 기호들이 좀 있어. 대표적으로 순열 기호도 있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시그마도 원래 섬인데 섬, 그죠? 섬인데 알파벳 S를 쓰니까 얘 갖다가 그리스어에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도 그리스어에서 P번째에 해당하는 거. 순서가 그리스어 중에서 알파벳 순서 P번째에 해당하는 거.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물어본 거야. 그래. 니네 아는 거 파이 있죠, 파이거든. 그래서 얘는 참고로 파이로 써요. 파이.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우겠죠. 파이 기호를 쓴다. 파이 대문자로 쓴다고. 파이도 겹쳐져. 파이 대문자로 쓴다고. 파이 대문자를 쓸 일이 없어. 자, 그래서 똑같이 시그마처럼 써. 여기다가 K는 1에서 n-1까지 fk 이렇게 쓰는 표기법이 있다고. 그냥 시그마랑 파이랑 같아요? 같겠니 이 자식아? 자, 근데 왜 똑같았어? 어디 똑같아요? 어딜 똑같이 썼어요 내가? 아니 안 가르칠래요. 자, 없어요. 얘는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없냐고 누가 혹시 물어보면 없다고 하세요. 알았죠? 됐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좀 알아두라고 했던 이유가,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열 중에 수열이 AN이 있는데 AN이 자 1 쉽게 할까요? 2 4 12 암산이 안 되네. 30 12 16 28 뭐 이런 수열이 있어요. 뭔 거 같아요? 규칙성이. 우선 여러분이 규칙성을 찾을 때 대부분 많이 빼봐요. 그죠? 둘이 한번 빼봤어. 얼마 커졌어요? 1 커졌죠? 얼마 커졌어요? 2 커졌죠? 잘못 썼구나? 암산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얼마 커져야 되겠어? 8. 4니까 4. 그러니까 8. 여기가 8이라고 8. 그래서 얼마 커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 아무튼 4 커졌죠? 그죠? 그 다음에는 16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커졌어요? 12 뭐라고요? 8 8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자, 원래 위에 있는 수열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예요? 아니죠. 등차예요? 아니요. 위에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잡았구나. 너무 쉽게 잡았네. 자, 너무 쉽게 잡았네. 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아니. 그냥 암산하면 되니까 1. 자, 2 커져요. 3이죠. 4 커져요. 7이죠. 6 커져요. 13이죠. 8 커져요. 21이죠. 자, 원래 수열 등차입니까? 아니죠. 등비도 아니죠. 그죠? 근데 대신 보니까 규칙성은 좀 보이긴 하죠. 커지는 애가 뭐예요? 커지는 애가 이웃한 요 항 사이의 차이가 얘가 뭐야? 얘가 등차죠. 맞아요? 내가 요 이웃한 항 사이의 차이를 갖다가 BN이라는 수열로 잡아보면은 BN이라는 수열이 2, 4, 6, 8 이렇게 잡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럴 때 그러면 얘가 만약에 땡땡땡 가서 n번째 항이 뭡니까? 이게 궁금하거든. n번째 항이. n번째 항이 뭐냐? 이게 궁금하거든.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 얘긴데 약간 등차 일반항 땄을 때 그거랑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A의 n항은 결국에 A의 1 초항에다가 뭐 더하면 돼요? 2 더하고 4 더하고 6 더하고 8 더하고 해서 요 직전까지 더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 직전을 모르는 게 문제고. 그래서 요럴 때 써먹으라고 아까 이제 여기서 요 얘기를 좀 해드린 거야. 아마 이해는 다 어렵지 않게 갈 거야. 자, 문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 본론은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A1, A2, A3, AN-1, AN 있습니다. 그때 요 이웃한 항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는 수열을 B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지금 B1이에요. 요 차이가 B2고요.
B3고요. 요 차이가 뭐가 되겠어요? B의 n-1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AN을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A1에다가 얘네를 갖다가 싹 더해서 가면은 AN이 나오겠죠. 다도하시면. 지금 내가 밑에 쓴 게 얘네들의 차라고 차. 맞아요? 그러면 A1에다가 B1부터 Bn-1까지 더하면 되죠. 그럼 얘를 시그마로 처리하시면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BK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아까 걔랑 똑같은 거야. 아까 전에 했던 AN을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FN 써있던 게 F가 함수 아니야. 일반항이 함수 아니야.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알아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알아두라고 하려고 해서 알려준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이웃한 항 사이에 차죠. 이웃한 항의 차로 이루어진 수열이죠. 우린 이런 수열을 뭐라 그러냐면은 개차 수열이라 그래. 개차 수열. 알겠죠? 개차 수열이라 그래. 역시나 교과 용어는 아닌데 그냥 가르치니까 알아두면 유용해서 알아두라고 해. 그럼 우리는 이때 AN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개차 수열을 갖는 수열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얘가 개차 수열이고 얘는 개차 수열을 갖는 수열이라고. 자, 난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는 거냐면 개차 수열을 갖는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구합니다. 왜냐면 니네가 수열의 규칙성 따지다 보면은 개차 수열이 짱 많이 나와요. 그때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걸 모르면 누가들 하시면 돼요. 가면 되죠. 계속 가면 돼요. 이런 거 알면 좀 유용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 알아두죠. 개차 수열을 갖는 일반항. 그럼 얘는 일반항이 뭐야? 아까 내가 예시 들었던 얘는 일반항 구해보면 A는 뭐야?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개차 일반항이 뭐야? 요거의 일반항이 개차 일반항이 2K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는 시그마 공식 쓰시면 2는 앞으로 빠질 거지. 시그마 K 공식인데 1에서 n항까지가 아니고 1에서 n-1항까지야. 뭐야? 2분의 n-1 곱하기 n이지. 뭐 나와? n제곱 빼기 n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일반항.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항을 구하는 물음은 안 나온다. 다시 얘기하지만 근데 이거는 알아두면 유용하니까 알아둬라. 오해는 하지 마시는 게 개차 수열이 얘가 개차 수열이 아니야. 얘는 개차 수열을 갖는 수열인 거야. 되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 개차가 영어로 한국말로 개차랑 공차랑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아니죠. 한국말로는 다른 말이고 응? 공차랑 개차랑 같은 말이라고. 둘 다 디퍼런스예요. 둘 다 디퍼런스 차예요. 차. 그러니까 그래서 공차를 D라고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 됐고요. 됐죠? 자,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알려줬어. 두 개 알려주긴 했죠. 두 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는 참고로 수능, 그래서 수능에다 그걸 딴 데로 샜구나. 자, 수능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는 킬러입니다. 고난도입니다. 고난도로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번역대에 나오는 문제이긴 해요. 바뀔 수는 있지만 올 수능에도 나올 거고 우리 고3 애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지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얼마를 맞춰요? 대부분 3을 많이 맞추거든요. 좀 높은 데 생각하는 애들이 2를 맞추려고 하고 수능에서 최저를 맞출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3을 맞춘 애들은 시간이 남겠어 안 남겠어? 남아요. 100분의 시간이 남아요. 수열의 기납수 정의는 무조건 풀라 그럽니다. 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되게 복잡한 거는 그 인내와 끈기가 다 부족해. 일반적인 아이들. 그래서 못 풀어. 3위는 몇 점 정도예요? 의미 없죠. 원점수는. 원점수는 의미 없죠. 상대평가인데 원점수가 의미가 있습니까? 뭐 안전빵 들어가시려면 한 85점 이상 나오시면 안전빵 3등 무조건 나오겠죠. 아무리 시험이 진짜 아니 물을 탄 수능이라고 해도. 85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빵. 안전하게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예언자야. 맞추면 되지. 예언자야. 맞추면. 몇 점인지 알죠?
이 문제 나올지는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이미 누구나 다 어떤 수학 선생님이든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내용.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 보기 전에 수능 보는 기관에서 시험을 내잖아요. 자, 이렇게 낼 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연습을 해 라고 하는 시험이 있잖아. 그게 뭐야? 모의고사. 그게 평가원 모의고사 아니야. 니네는 안 보는. 니네는 교육청 모의고사고 고3만 보는, 고3하고 N수생만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 아니야. 그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거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수능 가까워지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찍는 거 많이 나가잖아. 단답형 찍는 방법 해가지고 자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든 이제까지 몇 년 동안에 막 추세를 보여가지고 그럼 고3 애들 그런 거 보고 있어.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누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 고2 아이. 고2 응? 아니 원래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얘가 제일 열심히 하죠. 당장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점 1학기가 끝났죠. 아시다시피 1학기가 끝나면 이제 내신이 끝났어요. 8월 말이면 어차피 이제 원서가 끝입니다. 생기부가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차피 이제 자기가 아시다시피 2학기 내신은 재수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 맞추거나 이런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의 이제 단점인 거죠. 학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놀자 판이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스카나 드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지방의 단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게 학교에서 아예 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수능만 이제 공부하는 애들을 따로 좀 몰아서 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이것도 학교도 쉽지 않은 게 잘못했다가는 괜히 또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가요. 이씨 분반시켰다. 이런 거. 민원들 누가 어제 억하심정을 가지고 민원을 넣어버리면 다시 취소해야 돼. 근데 다시 흩어져. 자 뭉쳐. 자 이럴 수가 있어. 왜 재수하면 2학기 거 봐야 돼요? 그게 나한테 물어봐요. 재수하면 봐야 돼요? 대학 협회에다 물어보고 싶어요. 2학기 내신 따기 쉬워요? 그럼 3학년 2학기 상대적으로 겁내 쉽겠죠. 왜냐? 애들이 하트를 찍죠. 5회 말에다.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그리고 불려가겠죠. 자, 불려가지도 않죠. 아무튼 공부를 하겠니? 애들이 재수할 거면 재수할 생각을 하고 하는 애들은 근데 대부분 재수할 생각은 왜 하겠어? 의대 가려고. 정시를 하려고 대부분 재수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수시로 갈 지금은 수도 있죠. 그렇긴 하죠.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미리 재수를 생각할 정도가 되는 애들은 확실하게 나는 무조건 재수에 못을 박았다. 그런 애들은 수시 중에는 거의 없어. 많진 않아. 정말 저렇게 좋은 학교를 생각하고 좋은 학과 생각하는 애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나는 2학년 정도부터 나는 무조건 재수할 거야. 머리띠에다가 재수 하고 학교 다닐 때도 재수 이러고 된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정시. 애초에 정시. 아예 올인. 그런 애들이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 이내 이게 3학년 한 이 정도 시점에서 나는 무조건 재수할 거라고 못을 받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수시를 쓰면은 일반적으로 수시 쓰면 정시보다 잘 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갑니다. 그러니까 왜요? 대부분 왜? 재수하면 왜 그거 뭐래요? 재수하면 왜 2학기 때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대학 가서 보니까 이 자식아. 그것만 봐요? 2학기 거.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유튜브 좀 찾아봐. 그죠? 재수 안 봐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죠. 아니 뭐 학교를 못 가서는 아니고 어쨌든 자기가 목표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해도 되죠. 1년 뒤처진다 그래서 1년이 늦춰진다 그래서 그 시기는 어차피 티도 안 난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에는 또 이제 우리가 지방이다 보니까 의대나 약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지역 의사제가 또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런 10년 것도 여기서 써봐야 되죠. 그걸 왜 썩는다고 표현을 합니까? 아니, 그걸 왜 썩는다고 표현을 해요? 너는 이 동네가 썩었어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고향이 어디야? 썩은데요? 이럴 거야? 뭐 이런 소리 합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친구랑 야, 넌 어디에 갔어? 난 썩은 데서 왔어. 야, 이럴 거야? 선생님께서 왜 썩는다고 해? 그냥 10년간 지역에서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안 합니까? 송재기한테서 안 하는 거지. 자, 보세요. 이제 유형 5번입니다. 보세요. 관계식이 있는데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3이에요. 딱 보면 뭐예요? 등차죠? 그죠? 등차 점화식입니다. 등차. 뭘 줬어요? 공차를 줬죠? 그죠? 자, 여러분이 점화식 아까 2개 있다고 했는데 이 2개 있는 것도 보시면
얘랑 얘 중에 누구 점화식이 좋으냐, 뭐 좋으냐 싫으냐 이 의미는 아실 건데 얘가 당연히 좋아요. 왜? 공차를 주잖아. 얘가 당연히 좋아요. 공비를 주잖아. 그죠? 자 여기서 이미 등차인데 공차까지 줬어요. 자 얘 뭐예요? 얘 A5 더하기 A40이 57이래요. 그럼 이제 공차를 아니까 이거를 뭐 초항 공차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타내 보시면 A5는 A 더하기 4D야. A40은 A 더하기 39D고 요게 이제 57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D를 알잖아. 3인걸. 그죠? 정리하시면 2A에다가 더하기 43D냐? 그지? 그럼 3, 3은 9, 4, 3, 12 57 빼면 얼마야? 2, 72야? 그럼 뭐 초항은 36이 나오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근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근데 일반항 A n번째 항이 양수가 되는 최소값 찾으래요. 어쨌든 나 일반항 찾아야죠. 그러면 자 일반항은 마이너스 36에다가 공차가 3이고 n-1이니까 3n에다가 마이너스 39네요. 그죠? 뭐 원래 그래프 안 그려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자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함수예요. 그래프 그려주면 여기 n축이고 여기 뭐 잡혀요? 13 잡히네요. 그러면은 양인데 최소 얼마냐? 얼마야? 14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봐. 귀납적 정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풀려면 일반항을 따야 돼. 이런 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등차니까. 등차니까 일반항을 물어볼 수가 있다. 뭐 5번에 보시면은 제 점화식 뭐예요? 등 B죠. 그죠? 중앙 점화식이죠. 반면에 6번 보세요. 자 6번에 여기 점화식 보세요. 초항이 1인데 n 더하기 1 a n 더하기 1은 a n 더하기 1이야. 그럼 이거 니네가 아는 점화식이냐? 듣보잡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일반항을 안 물어본다. 그냥 축차대 넣어서 추론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좀 식변형을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첨자를 잘 쓰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여러분 하첨자 너무 애매하게 쓰시면 헷갈린다니까. 여기 n 더하기 1인데 여기도 n 더하기 1이거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극단적으로 쓰시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맞히겠지 정말. 진짜 그죠? n에다가 1 대입하시면은 2a2는 a1 더하기 1이에요. 아 그럼 a2는 얼마? 1 나와요. 이렇게 하면 돼. 사항이잖아. 근데 간혹 가다가 약간 듣보잡 점화식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4, 5, 6, 7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막 40 이렇게 나와. 40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뭐겠어 아마? 40까지 이 짓을 하려는 거겠어? 아니지. 오히려 이렇게 막 되게 멀리 주는 애는 뭔가 의미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뭐야? 아마도 찾아주면은 뭔가 규칙성이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점화식 중에 이건 좀 복잡한데요. 어려운데 여러분 아직 요런 비슷한 점화식이 하나 있는데 써드리면 자 예를 들어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요런 점화식이 있어요. a1이 1이래요. 자 a2 찾아볼게요. a2 얼마예요? 3이죠? a3 얼마예요? 7이죠? a4 얼마예요? 15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대충 이 정도 물어보면 대입하면 되는데 갑자기 한 A100 구하래. 보기에서 고르래. 그리고 그럼 뭔가 규칙성이 있다는 거거든. 그런 규칙성은 여러분이 수감각인데 수감각은 당연히 약간 이제 창의성 영역이기 때문에 머리 좋은 애들 잘 찾죠. 우리 머리 좋아요? 안 좋잖아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학습을 통해서 그런 감각도 키우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1, 3, 7, 15. 피보나치. 개차. 똘 자, 많이 뭐야? 개차. 개차요? 개차 여기 2 커졌고 여기 4 커졌고 아 차가 아니라 8. 맞는데? 맞.
어. 개차 맞긴 맞는데 자 문제는 개차를 찾은 건 맞는데 그럼 백항을 구해야 되잖아. 문제는 백항을 갖다가 그럼 일반항을 세워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개차를 찾은 애들은 할 수는 있어. 그래서 내가 개차를 가르친 목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그냥 100번째 항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수감각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익히셔야죠. 몇 번 해줬어. 그리고 저기 경우에서 할 때도 한번 해줬고 1학기 때 13715 뭐가 보여요? 안 보이면 하나 더 보여요. 자 A5 얼마예요? 31이잖아요. 70. 안 보이면 또 구해요. A6 얼마야? 얼마야? 60? 3이잖아요. 아 드디어 나왔어요? 뭐야? 안 보이면 또 구해요. 안 보이면 A7은 100까지 보여요. 100? 20? 7이야? 여러분은 규칙성을 찾을 때 너무 그 차만 보는 경향이 없잖아요. 와. 지금은 이 수 자체를 보셔야 돼. 수 저 자체를.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 뭐를? 2, 4, 8, 16. 그걸 아까 얘가 한 10분 전에 얘기했잖아. 얘가 한 10분 전에 얘기했잖아. 10분 전에. 아 2에 7제곱. 응? 2에 6제곱. 아 얘가 2의 제곱수 마일. 2 빼기 1이죠. 2제곱 빼기 뭐래 저거. 2제곱 빼기 1이죠. 2의 세제곱 빼기 1이죠. 아 거듭제곱수 빼기 1이에요. 2의 뭐예요? 100제곱 빼기 1입니다. 2에 됐습니까? 100제곱. 어떻게 보여요? 이걸 어떻게 구해? 묻고 하죠. 네 핸드폰으로 해보세요. 뭐라고 치나 핸드폰이 뭐라고 하나. 왜 물어보냐 그러겠죠. 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감각을 키우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거를 못 찾겠니? 2, 4, 8, 16이 나오면 이거를 규칙성을 못 찾겠니? 거듭제곱수 바로 알잖아. 근데 약간 간단한 조작 아니냐? 1, 3, 7, 15 이거를 못 찾는 거 아니야.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죠. 같은 논리로 예를 들어 3, 5, 9, 17 이런 게 보여. 그죠?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잘 찾기 위해서 이런 경험치도 좀 쌓는 겁니다. 됐죠? 됐고요. 앞에 없던 걸로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거 너무 쉬우니까. 자, 수열 AN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약간 모의고사. 아까 얘기했던 이제 킬러 유형인데 이런 유형이다. 이런 유형이다. 자, A5가 7이래요. A1을 구하래요. 근데 관계식이 이래요. n 플러스 1항은 n항에다가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는데 위에는 하첨자 n이 홀수면 위로 가고 짝수면 밑으로 가래요. 근데 내가 하는 게 5항이잖아요. 1항을 구하래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항을 갖다가 문자로 잡고 차례대로 가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빠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5항을 아니까 거꾸로. 참고로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실 때에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 관계식을 AN에 대해서 써놓는 게 좋겠고요. 그럼 AN에 대해서 쓰시면 위에 있는 관계식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더하기 2야. 맞아요? 대신 N은 뭐야? 역시 홀수인 거고 밑에 있는 관계식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아니지 왜 마이너스가 아니네? 맞지? 휙 맞죠? 휙 A 밑에 거는 뭐예요? AN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겠죠. 얘는 짝수일 때. 이거 안 써놓고 그냥 찾아도 돼요. 근데 이제 써놓고 찾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럼 5, 4, 3, 2, 1입니다. 항의 넘버고요. 7입니다. 그러면은 7이에요. 4항은 뭐냐? 위에다가 7 넣어보세요. 7 넣을 필요가 없죠. 4니까 얘는 너무 쉽죠. 4니까 n이 지금 뭐예요? 짝수 아니야. 밑으로 가야죠. 얼마예요? 그럼 4항은? 9야. 얘는 위로 가야죠. 얼마예요? 마 7이죠. 얘는 밑으로 가야죠. 얼마예요? 마 5. 얘는 위로 가야죠. 얼마예요? 7.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실제 이제 여러분이 킬러 번호 때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 어렵나요? 네. 이건 뭐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면 다 맞출 수 있다니까. 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면 3월에 있었나?
교육청이라는 구려. 되고 있나? 없지? 됐어. 근데 원래 수능에 대수 합동 미적이었어요? 뭐라고요? 원래 수능도 대수 합동 미적이었어요? 원래 수능도 대수 합통 미적이냐고요? 니네요? 니네 수능이? 우리 전에 원래 수능은 선택이지 코닥지시. 자, 응? 원래 수능은 선택. 이런 게 이제 다 수능 기출 문제인데 뭐 이거세요? 평가원 이런 기출 문제. 아까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n+1항은 n항 가지고 어떻게 만든다. 이런 거 다 같은 문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해도 못 푸는 문제. 그렇죠? 어지간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 다 이런 게. 15번이면은 참고로 객관식 킬러보도 끝. 마지막 번호입니다. 15번이면. 니네는 이렇게 안 보겠지만 니네 선배들 교육과정에서는 15번이면 다 객관식 킬러보도 마지막 문제. 이런 거 저만식 문제. 15번. 그러니까 거의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번호는 많이 깨지긴 했어요. 번호는 이제 뭐 요즘에 15번이 안 되고 뭐 22번에 내든가 이런 건 이제 교육청에서 29번에 내갖고 수능 15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인내와 끈기를 이제 1시간 주면 풀 수 있냐? 1시간 주면 1시간 줬을 때 풀 수 있으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다른 어떤 크게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풀거든. 근데 그게 이제 야 이게 다 쓰면 돼. 얘는 지금 참고로 보면요 문제가 살짝 보면 9항을 구하라는 건데 7항을 줬거든. 그럼 되게 가깝잖아. 7, 8, 9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 점화식 관계식 자체가 n+2, 1, n 3개 사이의 관계식이고 아까 그 문제가 얼마나 쉬운 거냐. 점화식을 어디를 태울지가 딱 정해지잖아. 계산할 때. 근데 얘는 an+1항이 3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 이런 걸로 나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다. 나중에는 여러분은 당연히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니네가 수능 대비로 하던가 대수 내신 대비를 하실 때 모의고사 기출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전 기출을 갖다 공부하게 돼요. 예전 기출. 이전 교육과정을 당연히 갖다가. 니네 때는 기출이 별로 없으니까. 자, 교재 풀어보세요. 5분 남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